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한인 K씨는 막내 아들의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디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10여 개의 원서를 보낸 합격 통지를 3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합격한 대학에서 보내온 통지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 중입니다. 장학금 내역과 연방재정보조 내역을 보면서 3군데 학교 중 한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와의 거리나 기숙사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일단 5월 1일까지는 갈 학교에 통보를 해줘야 하며 디파짓도 해야 합니다. 올해는 학자금 보조를 위한 팹사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한 달 정도 결정 통보를 늦춰주는 대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립학교의 경우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등록금이 저렴하지만 타주에 이름 있는 사립대학에 갈 경우 재정 보조를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비교해봐야 합니다.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일부 학생들은 높은 학자금 마련 부담 때문에 대학 진학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요즘 추세를 설명합니다. 유사이언스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 졸업생 중 약 55%가 4년제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대안교육과정을 택했습니다. 즉 준학사라든가 직업학교, 자격증 프로그램, 온라인 대학, 그리고 군입대 등이 그것입니다. 날씨에 거주하는 S씨의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복무를 하고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미래에 재정적으로 유리한 교육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한국의 비행장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대안 중 하나인 준학사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불리는 2년제 대학을 가리키는데 저렴한 학비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졸업생의 25%가 이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 자동차 정비, 전기기술자, 용접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받는 직업학교도 많습니다. 이수교육과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지식 습득을 위해 다양한 자격증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합니다. 비교적 수주의 짧은 기간에 마치게 되는데 와튼 비즈니스 스쿨은 5개의 4주 강의로 기업과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일과 병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학부를 개설하는 대학들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인생 준비를 위한 선택의 길은 다양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연방노동부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3.2%는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3.4%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고용에 이어 뜨거운 인플레이션까지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투자가 가장 쉬운 미국 도시는 휴스턴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내 91개 도시의 외국 투자 편의성 순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1위는 텍사스주 휴스턴이었습니다. 텍사스는 저렴한 세금과 질 높은 인재, 물류와 교통, 인프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 10개 도시 중 절반을 석권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휴스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주민 25%가 외국 출생으로 인재풀이 넓으며 유나이티드 항공의 거점으로 약 180개 도시의 직항표는 물론 미 최대급의 항만도 갖추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휴스턴에 이어 플레이노, 어빙, 댈러스, 오스틴이 3위, 4위, 5위, 7위를 차지해 10위권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 마이애미, 샬럿, 그린스버러가 각각 6위, 8위, 9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가 올랐으며 최근 스타트업을 활발히 유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뉴욕과 캘리포니아 대도시는 높은 물가와 세금이 투자의 발목을 잡아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글렌뷰 지역 호텔 수영장에서 4세 소년이 위급한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금요일 밤 글렌뷰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영장 끝쪽 깊은 곳에서 소년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영장에 있던 투숙객은 모두가 당황해 우왕좌왕했으며 그중 한 투숙객이 아이를 수영장에서 끌어냈습니다. 투숙객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아이는 거품을 내기 시작했으며 아이의 폐에서 물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4세 소년은 즉시 루터란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에 따르면 소년은 카터 패터슨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는 라셀 카운티에서 적법한 시술 허가가 없는 간호사에게 주사를 맞았던 환자 2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주사를 맞은 2사람이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상으로 입원한 후 주민들에게 가짜 보톡스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과거 테네시주 보건부에서도 비슷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입원한 환자 2명은 주사를 맞고 시야가 흐려지고 겹쳐 보이는 증상, 처진 얼굴, 피로, 호흡곤란, 목이 쉬는 증상 등 보툴리누스 중독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2 환자 모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주사를 맞았으나 보톡스 관련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허가받은 지정 의료인만 보톡스 주사를 시술할 수 있으며 화장품 관련 미용 종사자나 피부 미용사는 면허 없이 시술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일리노이주 보톡스 허가를 받은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사미르 보흐라 박사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무허가 시술로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적절한 시술 교육을 받고 FDA 승인 제품을 사용하는 허가받은 전문가에게 미용 시술을 받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부는 보툴리누스 중독은 드물지만 근육마비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툴리누스 중독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신경독소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미용 목적의 보톡스와 유사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제된 형태의 보툴리눔 독소는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종사자가 미료 치용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일리노이주 전문가 규제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